2017 한국기원총재배 시니어 바둑리그입니다. 최종 라운드의 마지막 경기를 김만수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니어 리그가 개막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최종 라운드입니다. 지금 두 팀이 아직 포스 진출 팀이 가려지지가 않았어요. 네, 마지막 경기면 어느 정도 순위가 좀 나와야 되는데 역시 치열한 시니어 리그 이 마지막 경기를 남겼음에도 불구하고요. 네. 진출팀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네, 오늘은 KH에너지와 상주꽃감이 맞붙는 날인데 상주 투어로 펼쳐지죠. 네, 이 상주에서 상주꽃감은 홈에서 경기를 하는데 네. 만약에 3대0 패배를 당하게 되면은 상주꽃감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과연 포스 진출 남은 두 팀이 어떤 팀이 진출을 하게 될지 먼저 출전 선수 명단과 함께 오더표 살펴보시죠. 네, 상주꽃감 박성수 감독이 지휘봉을 들고 있습니다. 일지명 서봉수 선수를 비롯해서 이지명 백성우 선수 그리고 김기현 선수와 이용렬 선수가 출전을 하는데요. 네, 이에 맞서는 KH에너지는 김성래 감독, 조치훈 구단, 장수영 구단, 강훈 구단, 장명환 7단이 구성하고 있습니다. 네, 팀 순위 살펴보죠. 부산 KH에너지가 8승 3패로 1위입니다. 네. 상주꽃감이 지금은 2위지만 오늘 그 개인 승수를 얼마나 챙기느냐에 따라서 순위도 달라지고 포스 네. 시즌 진출도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상주꽃감이 이기면은 제일 깔끔합니다. 네. 지금 보면 이제 순위별로 4위까지 올라가는데 상주꽃감이 지게 되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특히 3대0으로 지게 되면은 상주꽃감이 탈락하게 됩니다. 네, 지금 부산 KH에너지와 서울 사이버 우로만 포스 시즌 진출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조대현 선수가 소리 없이 참 승수를 많이 챙긴 네. 것 같아요. 네, 8승으로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서봉수 구단은 오늘 대국이 참 큰 판입니다. 만약 이기게 되면은 8승이 되는데요. 네. 패가 조대현 구단보다 하나 적기 때문에 규정에 의해서 다승 1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14라운드입니다. 3경기 1국은 김기현 선수와 조치훈 선수가 만나게 되는데요. 네, 이번 두 팀 간의 대결에서는 아무래도 조치훈 구단과 서봉수 구단의 대결을 가장 기다렸을 텐데 네. 아쉽게도 좀 엇갈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일단 2국이 이기명 간의 맞대결이고요. 1국과 3국의 대결도 보시면은 정말 쟁쟁한 분들의 대결이라 한 경기도 좀 쉽게 갈 수 있는 바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겠네요. 네, 저희가 주력적으로 중계해드릴 판은 1국입니다. 이 두 선수는 역시 상대 전적은 네. 없어요. 김기현 선수와 조치훈 선수 간의 대결인데 네. 이런 대결이 객관적으로야 당연히 조치훈 구단이 앞섭니다만 이변이 많이 일어납니다. 김기현 선수는 조치훈 구단이 어떤 바둑인지 다 알죠. 근데 조치훈 구단은 김기현 선수가 어떤 기사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첫 대결에서 항상 이변이 많이 벌어지는데 오늘 대국도 어떻게 될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과연 포스 시즌 진출팀 남은 두 팀 티켓은 어느 팀이 가져가게 될지 지금 바로 상주 대국장으로 가보시죠. 조치훈 구단이 속한 부산 KH에너지 팀을 초청하여 상주에서 한국바둑의 전설이신 서봉수 명인이 속한 상주 꽃감팀과의 지역 투어를 실시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대회를 기점으로 상주 바둑 발전뿐만 아니라 경북 바둑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우리 상주 꽃감팀은 매우 훌륭한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겨서 반드시 2위 자리를 고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상주 꽃감팀 화이팅! 네, 최종 라운드 3경기 KH에너지와 상주 꽃감의 대결은 상주에서 펼쳐집니다. 저도 꽃감을 네. 굉장히 좋아하는데 상주 꽃감은 당도가 좀 다른 데와는 다른 것 같아요. 네, 지리산 자락에서 네. 평야지대로 내려오는 곳이기 때문에 양질의 햇볕을 받는다고 합니다. 2017 한국기원총재배 시니어 바둑리그 14라운드 3경기입니다. 1, 2위 팀이 만났는데요. 부산 KH에너지와 상주 꽃감의 대결.
네, 상주에서 벌어지는 만큼 오늘 황범희 상주시 바둑협회장님이 개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황범희 협회장님은 이 바둑의 후원을 많이 하시고요. 또 지금까지도 경상도 쪽에 바둑을 많이 후원하고 계신 분입니다. 네. 네, 우선 3국부터 소개를 네. 해드릴게요. 강훈 선수와 서봉수 선수가 만났습니다. 네. 두 선수 참 많이 뒀어요. 네, 지금까지 71전을 했는데 이 서봉수 구단이 이제 아무래도 많은 판을 이겼습니다. 서봉수 구단 이제 조서 시대에 도전 5강으로 뽑히는 강훈 선수가 많은 도전했습니다만 네. 그 당시에는 전성기가 겹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좋은 성적 거두지 못했죠. 30분에 40초 초읽기 5회가 주어지는 시니어 바둑리그. 네, 이 곡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백성호 선수와 장수영 선수의 경기인데요. 네, 이번 대진에서 어떻게 승부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왜냐면 같은 지명, 또 양자 대전 성적도 5할 비슷하고요. 네. 뭐 시니어 리그 역대 대결도 비슷하고 이 두 선수의 대결이 사실상의 좀 승부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 선수 올해 6승 5패를 기록 중입니다. 네, 대망의 1국. 조치훈 선수와 김기현 선수의 대결입니다. 김기현 선수는 작년 MVP죠. 속기에 굉장히 능하고 네, 잔세 밝습니다. 이 조치영 구단과 굉장히 비슷한 기풍을 갖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첫 번째 대결에서 항상 16급 기사들이 잡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홈 경기인 만큼 네. 선수 선수들이 좀 힘을 내줬으면 네.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요. 상조국간 부담이 있죠. 만약에 3대 0으로 지게 되면 탈락하게 되는데 네. 하필 그 중요한 대국이 이 홈 경기다 보니까요. 네, 네, 오늘- 보통 이럴 때 좀 부담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네, 김기현 선수 흑번으로 1국 진행되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조치훈 선수는 올해 시니어리그 패가 없고요. 네, 유일한 전승자죠. 사이버올의 박영찬 선수가 예상을 깨고 같이 전승을 달렸습니다만 마지막에 패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좀 현재 남아있는 기사 중에서는 조치훈 구단이 전승입니다. 네, 조치훈 구단을 이길 수 있는 기사가 누구일까? 많은 분들이 서봉수 구단을 1번으로 뽑지 않습니까? 참 이 14라운드 3경기가 펼쳐지기 전에 네. 오더가 조치훈 구단과 서봉수 구단이 네. 되면 어떠냐 이렇게 네. 기대를 하시는 분이 참 많았는데요. 네. 또 조치훈 구단이 1번으로 솔직하게 1번으로 1, 2, 3지명으로 차례대로 나왔죠. 나왔고요. 상주곡감은 약간 비틀었습니다. 물론 결과론입니다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김기현 선수는 작년 MVP, 특히 플레이오프에서 대박을 쳤죠. 큰 승부에서 전승을 하면서 MVP까지 올라갔고요. 네. 올해는 작년에는 이제 8승 4패를 했는데 네, 올해는 이제 4승 4패로 5할 성적 작년보다는 조금 덜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 지명 간의 대결이 아니고 오더제로 되다 보니까 네. 작년에 성적을 냈던 선수들이 좀 주춤한 경우가 있고요. 네. 오히려 이번 연도에 살아난 네. 그런 선수들도 있는데요. 자, 그리고 김기현 선수가 이제 MVP를 얻었기 때문에 많은 선수들이 이제 굉장히 조심해서 두죠. 네. 외목입니까? 고목이죠. 고목이군요. 네. 고목은 참 드뭅니다. 이 프로 바둑에서는 네. 거의 나오지 않죠. 거기다가 또 굳히지 않았어요. 자, 굳히지 않고 이 삼삼으로. 반대쪽을 붙였습니다. 네. 이건 보통 이제 제가 아이들 상대로 이 하수 들어가고 둘 때 고목에 들어오면 아주 어려운 정석이 두어지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고수들이 보통 하수들어 둘 때 좀 꼬아 먹으려고 도는 수인데 네. 김기현 선수가 조충우단을 상대로 뒀는데요. 자, 대사정석이나 뭔가 좀 쓰고 싶은 정석이 있을 때 고목이나 네. 외목을 두는데요. 네. 자, 하지만 이제 조충우단 하면 선실리 후탁의 장인 아닙니까? 네. 이 탁의 장인인데 이 조충우단을 상대로 이렇게 세력받고 두는 것은 상당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초반 포석에서부터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네요. 네. 이제 이런 게 이제 준비도 될 수도 있고요. 약간 어깨에 힘이 들어갔을 수도 있고요. 조금 진행을 봐야 되겠습니다. 다른 스포츠는 네. 이 홈 구장에서 경기를 펼치면 홈 경기를 하면 좀 이점이 많잖아요. 네. 뭔가 그 운동장만의 네. 그 장단점을 잘 네. 아니까요. 근데 바둑은 사실 바둑판 안에서만 하기 때문에 네. 그런 건 없는데 오히려 또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서 네. 그렇죠. 또 더 안 좋은 결과를 냈을 때 이런 얘기도 하시고요. 어떻게 네. 보세요? 그렇죠. 이게 다른 스포츠 경기는 일단 홈 관중이 응원을 많이 해주는데요. 네. 이 바둑은 이제 경기장에 아무래도 관중들이 좀 없다 보니까 그런 이점이 좀 덜하고 또 이 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바로 하진 않으니까요. 자, 대체로 의외로 홈팀이 좀 지는 경우가 많아요. 대체로. 다른 네. 스포츠에 비해 네, 좀 네, 그런 경우가 네, 있는 의외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많이 참석해봤지만 보통 시합이 펼쳐지면 이 전날 갑니다. 네. 근데 지역의 바둑 팬들 입장에서는 이 기라성 같은 이 스타들을 보게 되니까 그냥 보내시는 법이 없어요. 뭐 술을 한 잔 따라 드리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악수를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이 선수들이. 몇백 번은 할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팬들 입장에서는 언제 다시 보겠냐면서 손을 꼭 잡고 가시는데요. 그렇게 보면은 이제 홈팀 선수들이 이제 유독 이제 그런 부분에서 부담을 좀 나도 모르게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바로 이상 쪽으로 두어갔는데요. 네. 자, 이것도 참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수입니다. 일단 호전적인 네. 수인 것만은 틀림이 네. 없어 보이네요. 우선 일단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두지 않기를. 네. 왜냐하면 받아달라는 얘기인데 받아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조충우단이 이렇게 벌리겠다는 뜻이 아니라 요거를 이제 기점을 해서 이쪽을 이제 붙이는 정석을 사용하려는 의도가 훨씬 강합니다. 이쪽에 백돌이 있으니까. 도움이 된다는 네. 거죠? 그래서 이제 백흑은 아무래도 이제 협공을 해올 가능성이 높은데 조충우단은 이런 데를 붙이고 뭐 끊어서 전투를 바로 껴야겠다는 거죠. 근데 하지만 흑이 기착점이 있어서 대체로 백이 좀 불리합니다. 전투 자체는. 아까 화점으로 흑이 네. 지킨다고 하셨는데 네. 이런 형태에서는 한 칸은 안 뛰나요? 여기요. 네. 똑같이 둘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 나중에 똑같습니다. 들여다보게 되면은 네. 잊지를 못해요. 이쪽으로 둬야 되는데요. 맛이 네, 나빠서 여기 그렇죠? 두고 두면 받아야겠죠. 나와 끊었을 때 이쪽을 한 번 더 둬야 되는데 이쪽에 백돌이 있었을 때 뭔가 듣는 게 많습니다. 끊는 거로 인해서. 아, 네, 그래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쪽을 두게 되면은 이제 그런 맛은 없지만 약간 집으로는 약간 손해죠. 그렇군요. 자, 김기현 선수가 이제 바로 바싹 압박을 해갑니다. 압박을 해가는 이유는 상대가 그냥 늘지는 않습니다. 이쪽을 두는 거는 흑이 지키게 돼서 이쪽도 모두 지키고 여기도 흑이 두고 백은 두 개 띈 게 아무것도 아니죠. 자, 그래서 백이 그냥 뗄 리는 없고 귀에서 뭔가 싸움을 걸어올 텐데 싸움이 걸어올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자 바싹 다가갔습니다. 뭔가 김기현 선수의 외향만 보면 네. 좀 엘리트적인 느낌이 나서 네. 조금 집바둑으로 둘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또 싸움 바둑을 즐겨 한다고요? 네. 시니어리그 기사분들, 선배님들은 저도 예전에 많이 가르침을 받은 게
이 싸움을 피하면 안 된다. 항상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네. 싸움을 통해서, 전투를 통해서 집도 얻고 여러 가지를 이제 가져가야 된다. 네. 굉장히 싸움을 중요시 여기는 세대였죠. 물론 이제 이창호 구단이 들어오면서부터 포석 이론과 여러 가지 타겟 등등이 개발이 되면서 전투 일변도에서 좀 다양해졌습니다. 네. 하지만 예전에는 일단 싸우고 보는 거죠. 뭔가 정확히 형세 판단을 해서 싸우지 않고도 네. 이기는 걸 처음 보여준 네. 선수가 바로 이창호 선수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예전에 이창호 구단이 처음 이제 세계 무대에 나갔을 때는 굉장히 평가가 좀 박했습니다. 처음 우리가 알파고 나왔을 때 얘 뭐냐 그랬지 않습니까? 얘는 이렇게 컴퓨터가 그럼 그렇지 이런 뭔가 초보자의 네. 느낌이 난 건가요? 그렇죠. 그런 좀 비아냥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창호 구단이 이제 13, 14세 때 세계대에 올라갈 때도 아직 어려서 잘 모른다 이런 식의 비아냥을 많이 들었는데요. 하지만 곧 1년 후를 보면은 세계 타이틀을 획득하면서 그 뒤로는 다 이창호 구단 따라하게 됐죠. 네, 123을 네. 들어갔는데요. 네. 네, 전형적인 조치훈 구단 바둑입니다. 다만 이게 좀 백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둑이라는 것은 이 귀로 갇히게 되면은 네, 아무래도 이 변의 싸움이 불리하거든요. 자, 여기서가 조금 중요한데요. 야, 웅크렸네요. 자, 이쪽에서 웅크리는 게 일단 정수예요. 지금 이쪽으로 두는 게. 만약에 이제 백이 밀어갈 자리 여기를 두게 되면은 여기를 둬서 끊어서 싸움이 됩니다. 아, 자, 근데 이쪽에 벌릴 공간에 백이 미리 와 있으니까 그렇군요. 이 싸움은 좀 불리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100이 가까이 있으면 이 선에 막는 수는 네. 안 되는 거군요. 웅크리는 게 기본형인데, 네. 근데 조치훈 이제 구단이 이제 이 선을 여기 팠는데요. 흙이 실은 막아서 싸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는 여러분들은 두지 않지만 네, 프로들은 둘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이제 행마법을 다 이제 예상하고 두는 거니까요. 지금 김기현 선수는 이제 굳이 뭐 머리 아프게 좀 둘 필요 있느냐. 네. 이 재밌는 것은 물론 조치훈 구단이 6승을 거두고 있잖아요. 6승 거두긴 했습니다만 바둑 내용으로 보면은 이렇게 꼭 다 완승은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바둑들도 덜어 있었죠. 네. 의외로 초반에 조치훈 구단이 좀 고전한 판들이 제법 많아요. 네. 김기현 선수는 오히려 초반에는 내가 더 앞설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참 고루고루 잘 두면 네. 얼마나 좋을까요? 원래 조치훈 구단 저희 프로기사들이 상대가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상대에 대한 분석을 누구나 하게 되는데 그렇죠. 예, 상대가 둔 바둑을 다 싸가지고 가서 뭐 끙끙대면서 암기하듯이 분석하고 공부하는 기사가 있고요. 그냥 원래 이미 알고 있는 기사이기 때문에 대략 스케치만 하게 합니다. 내가 이런 식으로 두겠다. 이렇게 좀 대략 해가고 반상에서 해가는 기사가 있는데 조치훈 구단은 원래는 굉장히 분석하거든요. 예전에 조치훈 구단이 고바야시 구단과 이 타이틀을 둘 때 교통사고를 한번 고이치요? 당했잖아요. 사토루요. 예. 고이치 구단과 네. 교통사고를 한번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휠체어대국을 했죠. 네네네. 네, 그때도 이 휠체어대국을 할 때 사고를 당한 계기가 고바야시 구단과의 대결을 앞두고 고바야시 구단이 최근에 둔 기보를 몽땅 복사를 해가지고 가서 집에서 연구를 한 겁니다. 새벽까지 연구를 하다가 정말 많은 판수였을 텐데.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잠깐 나왔다가 네, 그 새벽에 나왔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건데요. 예, 그만큼 조치훈 구단은 상대를 분석하는 데 시간을 많이 사용을 하죠. 그런데 이제 김기현 선수는 조치훈 구단 입장에서 분석을 하고 싶어도
부서가 기보가 없는 겁니다, 지금. 네. 그런 의미에서 주층 구단이 처음에는 좀 조심스럽게 둘 수밖에 없죠. 네. 아직 파악이 안 됐기 네. 때문에 초반이 네. 조금 시간을 많이 네. 지체할 수 있겠네요. 제가 봐도 초반은 좀 흙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 베개 모양이 지금 이제 하나, 둘, 셋, 네 개로 이제 쪼개져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요 모양이 굉장히 이제 좋은 모양이죠. 네. 요 모양이 굉장히 좋은 모양인데 이것보다 글쎄요, 이 형태가 백이 좋다고 얘기하기 좀 어렵습니다. 흙이 네. 발전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흙이 모양이 투자가 더 많이 됐죠. 그리고 요 모양과 요 모양 대결에서는 월등하게 흙이 앞섭니다. 지금 형태가. 조치은 구단이 이제 원래 이런 전형적인 바둑이지만 네, 약간 극단적인 실리를 통해서 세력 바둑을 두는 형태인데요. 자, 지금까지 조치은 구단이 두어왔던 형으로 보면은 지금 여기 들어가야 돼요. 네. 조치은 구단 스타일은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과연 바로 가네요. 네. 역시 파악이 네. 잘 돼 있으시네요. 뭐 정다운 캐스터도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어렸을 때 조치은 구단 바둑을 달달 외우면서 두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많이 나봤죠. 네. 그때 당시에는 확실히 일본 네. 기보를 많이 보고 공부를 했던 것 네,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조치은 구단이 이 패도 많고 전투가 원체 복잡하기 때문에 이 싸움도 많고요. 그래서 이 프로 과정을 밟는 그 시기에는 좋은 이 공부 재료이자 어떤 반드시 좀 익혀야 되는 네. 싸움을 익힐 때 반드시 필요한 교과서였거든요. 자, 근데 이제 조치은 구단의 바둑이 이렇게 깨러가는 이 형은 이제 알겠습니다만 항상 미생마가 뜹니다, 이게. 근데 고수가 되면 될수록 타개가 쉬운데 이 아마추어 분들의 입장에서는 타개가 훨씬 어렵습니다. 뭔가 따라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바둑을 두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치은 구단 1차 전성기가 이제 80년에 명인 타이틀을 얻었는데요. 네. 굉장히 짧았어요. 한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1차 전성기는. 너무 극단적인 이 기풍 같다 보니까 이게 평균이 네. 잘 안 나오는 거군요. 그렇죠. 또 그게 항상 조치은 구단 스타일의 또 반대 성향 내지 조치은 구단이 좀 어려운 스타일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벽이 넘기가 또 만만치 않았는데요. 2차 전성기는 90년대 이제 후반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때는 10년 이상 전성기를 누렸어요. 그때는 이런 극단적인 실리 취향이 아니라 세력 바둑도 두고 균형을 맞추는 형으로 좀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알파고 바둑도 그렇고 이창호 구단의 바둑도 그렇습니다만 이 전성기를 길게 갔던 바둑들을 보면은 굉장히 균형을 좀 잘 맞추죠. 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현재 한국의 네. 1위는 박정환 구단이잖아요. 네. 좀 전성기가 오래 갈까요? 박정환 구단은 좀 제가 보는 올해가 굉장히 내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세계 타이틀을 아직 당분간 얻지 못하고 있죠. 오래됐는데 네. 그런 부분이 기세가 꺾일 수 있어요. 우승을 못하게 되면. 이 국내 대회는 정말 성적이 네. 좋은데 이 세계 대회에서 아직까지 네. 좀 중국의 코를 납작하게는 네.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씌워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세 칸이 하나, 둘, 세 칸이 벌려져 있죠. 세 칸에 들어온 돌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세 칸에 딱 들어오면 나는 이 집을 지켰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안에서 사는 경우가 원체 많죠. 그래서 정말 특수한 경우가 네. 아니고서는 못 잡는다는 거죠? 네네. 자, 지금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백의 입장에서 타개하는 걸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은 이제 넘겨주면 안 되니까 이쪽으로 두던지,
아니면 반대로 두 점을 때려야 되는데요. 네. 보통 이쪽을 많이 두죠. 왜 우변에 두다가 네. 갑자기 막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쪽을 이용해서 두 점을 연결하려고 하는 거죠. 아, 붙이는 네. 수요. 지금 어차피 백은 일선에 넘지 않고 이쪽을 붙입니다. 어차피. 네. 흙이 붙이기 때문에 여기를 두고 네, 여기 단수 치면은 양단수가 되죠. 흙이 드러내야 되는데 뒤로 맞게 되면은 네. 있게 되면은 호구 쳐서 탈출이 됩니다. 뭐 세 점 잡는 거로는 안 네. 되겠죠. 본전이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백이 붙이게 되면요. 흙은 보통 거의 다 늘어둡니다. 이쪽을. 그럼 백은 연결을 하고 흙이 차단하면은 이쪽으로 달려서 사는 모양이 나오는데요. 아, 이런 형태는 사는 거군요. 근데 씌었을 때 이쪽으로 들어왔을 때 김기현 선수가 한참 생각했죠. 근데 중앙으로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백을 살려주고 세력을 얻겠다라는 건데요. 포인트가 좀 이쪽에 맞춰져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이쪽을 이제 뛰게 되면은 이쪽에 벽이 들어오고 백은 또 들어와야 되는데 이런 대로 공격을 통했을 때 또 하나의 벽이 쳐지니까 공격에 좀 초점을 맞췄습니다. 득점을 활용하겠다. 네. 자, 확실히 흑백 간의 상반된 작전입니다. 네. 자, 이쪽을 이제 붙였을 때 붙인 수 자체가 이제 어렵진 않고요. 흑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냥 늘고서 손을 빼는 것과 다시 차단하는 거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지금은 늘어서 역시 편하게 갑니다. 이 대국하실 때 이런 식으로 내 집이 변에 있는 내 집이 깨지면 충격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뭔가 변은 양쪽이 다 깨진다는 느낌을 받기가 네. 쉽거든요. 그렇죠. 눈앞에 집이 그냥 깨지니까 네. 이렇게 살려주지 않고 잡으러 가게 되죠. 근데 바둑을 넓게 보시면 이쪽은 집이 깨지지만 이쪽에 돌이 하나로 연결되면서 중앙에 그냥 두터워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집은 부족하고 깨지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큰 모양을 얻게 돼서 이 세력형으로 두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네, 지금 상주에서 대국을 펼치고 있는 두 선수의 모습인데요. 조치훈 구단의 그 헤어스타일이 네, 작년보다 좀 차분해지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조치훈 구단 하면 또 이 사자머리 네. 이게 매력 포인트인데요. 네. 이게 이세돌 구단도 좀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게 큰 승부가 있거나 승부에 좀 예민한 기사들은 한 가지 이제 습관들이 있는데 네. 각자 하나씩 있는데요. 이 조치훈 구단도 그렇고 이제 큰 승부를 앞에 두면 머리를 좀 잘 안 잘라요. 왜냐면 신기하게 이 삼선처럼요. 내가 컨디션 좋을 때 이기고 있을 때 그 똑같은 걸 유지하려고 합니다. 근데 머리를 자르게 되면 네. 머리를 자르게 되면 그 기운이 좀 이제 징크스가 징크스가 있는 거죠. 네. 된 거네요. 그, 뭐 손톱을 네. 안 자른다거나 뭐 네. 그런 기사들도 있죠. 그래서 컨디션 좋을 때는 웬만하면 좀 유지를 하려고 하고 네. 바둑을 이제 뭐 매번 이길 순 없잖아요. 지게 되면 그때 정리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세돌 구단 같은 경우는 네. 좀 그냥 자체로 머리카락 자르는 걸 귀찮아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냥 한 번 자르고 네. 또 뭐 몇 개월, 1년 버티고 이게 좀 승부 예민한 기사들이 좀 유독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두 선수는 3살의 나이 차이가 납니다. 조치훈 구단이 많은데 입단 연도는 정말 많이 차이 나거든요. 그게 조치훈 선수는 굉장히 빠른 입단을 했고 네. 김기현 선수는 좀 늦게 입단을 했죠. 네, 그렇죠. 뭐 조치훈 구단은 이제 만 11세 때 입단했고 뭐 모르는 분이 없겠지만 6세 때 바둑 천재로서 일본에 유학을 가지 않았습니까? 네. 네.
뭐 다들 이제 조치흥 키드라는 예가 있듯이 조치흥 구단을 바라보며 네, 바둑을 뒀던 시작했던 멤버들이 많고요. 맞습니다. 김기현 7단 이제 시니어 기사 리그에 나오시는 분들이 좀 대부분 비슷합니다만 예전에 선배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프로 되려고 바둑 둔 적은 뭐 처음엔 없었다고 얘기 다들 하세요. 그러니까 바둑이 좋아서 네. 하다 보니 그러니까 직업으로 삼으려는 네. 게 아니라 그냥 좋아서 한 네. 거군요. 그래서 동네 형이 바둑을 줘서 그냥 재밌어서 한번 시작했던 게 여기까지 왔다 이런 네.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조치흥 구단은 6세 때 이런 어떤 천재성 알아봐주는 주변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뭐 다 아시겠지만 고 조남철 구단 또 조치흥 구단의 형이 되시는 분도 프로기사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조상현 7단이신데 일본에 먼저 유학을 갔어요. 14세 때 유학을 갔는데 본인이 이제 내가 이때 와서 이미 늦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동생인 조치흥 구단을 데려옵니다. 뭔가 자신이 못 피운 꿈을 네. 대신 이뤄주게 하고 싶었던 네. 건가요? 근데 조치흥 구단과 이세돌 구단이 참 비슷하다는 게 이세돌 구단도 이상훈 형이죠. 그렇죠. 이상훈 7단에 좀 헌신이 있었는데요. 조치흥 구단에게도 그런 형님이 계셨습니다. 네. 근데 주변에 이런 분들이 계시면 빨리 길을 찾게 되지만 대부분 그런 행운을 얻기는 어렵죠. 그래서인지 조치훈 선수와 서봉수 선수가 네. 좀 비교가 되는 게 사실이에요. 네. 조치훈 선수는 일본에 유학을 가서 네. 좀 엘리트 코스를 밟았고요. 그렇죠. 네. 서봉수 선수는 거의 독학이라고 봐야겠죠. 네. 이 서봉수 구단에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문제아였다.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게 제일 싫었다. 항상 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 그런데 어느 날 기원에 갔는데 바둑 자체를 언제 늦게 하신 거죠. 기원에 갔는데 그냥 바둑판에 바둑을 두는 걸 처음 이제 배웠는데 그게 그렇게 매력적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운명을 만난 거네요. 네. 그래서 그 뒤로 이제 미친 듯이 학교에서 이미 공부 담싸하셨으니까 바둑에 미쳐갖고 순식간에 프로가 되고 네. 프로 된다면은 지금도 그 기록을 깨지지 않습니다. 최단 기간 타이틀 획득.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는 기록입니다. 확실히 좋아서 하는 네. 사람을 이길 수는 네,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조은영 구단이 서봉수 구단을 평한 게 있는데요. 대부분의 기사들은 나한테 지면은 포기를 한다. 지다 다음에 또 만나면 의뢰 지는가 보다라고 두는데 네. 이 서봉수 구단은 제일 많이 지지 않았습니까? 조은영 구단에게. 그렇죠. 대국수가 그만큼 많았었고요. 하지만 이 사람은 포기를 하지 않는 사람이다. 천재성과 더불어 이 타고난 투지 근성은 네. 정말 타고난 사람이다. 이런 평을 했거든요. 서봉수 구단은 전형적인 그런 이 잡초 바둑이라고 하죠. 이 서봉수 구단에게 잡초류가 뭐냐 그런 얘기를 물어봤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네. 너의 바둑을 잡초류라고 하는데 그 잡초가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끈질긴 이 저항, 생명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정답이네요. 네. 네. 양 팀의 일지명을 맡고 있는 조치훈 선수와 서봉수 선수인데요. 과연 두 팀의 오늘 네. 대결은 어떻게 될지.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오늘 대국에서 오늘 이 라운드에서는 이 조치흥 구단과 이 서봉수 구단 대결은 물론 아쉽게 펼쳐지지 않았습니다만 이 포스트 시즌에 들어가서 두 팀이 붙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거의 성사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포스트 시즌은 이 두 판을 미리 좀 두게 됩니다. 3국을 1, 2, 3국을 동시에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1국을 3국을 두지 않기 때문에 일지명자가 대국을 하지 않고 지게 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일지명들이 처음에 두게 됩니다. 자,
네. 백이 있게 되면은 아까 보여주신 네. 그 안에서 사는 형태가 나올 거고요. 네. 이제 이쪽으로 이으면 제일 안전하죠. 근데 이제 고민하는 것은 이쪽으로 두고 연결하고 이쪽으로 달릴 수도 있는데요. 이건 사는 게 좀 빡빡합니다. 두 점 잡힐 수도 있고요. 네. 이쪽은 사이면 좀 빡빡한데 이쪽에 돌이 가면서 끊는 건 노릴 수가 있고 아, 집으로는 손해가 되고요. 저 친구들 집으로는 분명 네, 이쪽이 있는 게 훨씬 득입니다. 이해타산을 하고 있는 조치훈 선수인데요. 2017 한국계연총재배 시니어 바둑리그 14라운드 3경기입니다. 상주에서 벌어지는 경기 이어드리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 네, 고바야시 고이치 선수와 벌였던 휠체어 대고극. 그 사진은 참 바둑팬 머릿속에 각인이 돼 있는데요. 아마 저도 바둑사를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럴 때 평생 아마 10대 사건 사진에 무조건 들어오는 이 바둑이라 이런 거고 프로기사란 또 이런 거다라는 걸 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진인 것 같습니다. 네, 우변에서의 타계를 펼치고 있는 조치훈 구단인데요. 자, 지금 우변에서 이제 펼쳐지는 변화는 백이 일단 보시면은 수순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요. 자, 이쪽을 들어갔습니다. 이 모양을 들어가고, 네, 백이 이제 들어가고 이쪽을 이제 막고요. 여기를 막고 이 수순이 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수순은 굉장히 이제 고급 전략입니다. 네. 어려운 수인데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면은 쓰임새가 많은 그런 수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붙였을 때 네. 그 위로 늘어두었잖아요. 네. 흙이 젖히는 수는 안 됐던 거죠? 네, 젖히게 되면은 끊고 네. 잡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없죠. 단수 치면 네. 두고 맞게 되면은 처음에 끊어서는 패는 안 되니까 이게 이어야 되는데 호구 치게 되고 설령 이게 잡는다고 해도 빠져나가게 되면은 네, 백은 굉장히 유리합니다. 흙이 소탐대실이군요. 네. 이 조치훈 구단은 이제 장구파죠. 근데 장구를 아주 어려운 데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처음에 이런 쉬운 자리에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일본에서는 이제 이틀 거리 바둑, 지금도 물론 그렇게 둡니다만 8시간, 9시간을 두는데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니까 상대가 질려버리죠. 작전인가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뭘 생각하냐? 처음에 이 어려운 바둑에서 생각한다고 한들 이렇게 보이지도 않는데요. 근데 저 친구들은 그 이후에 벌어지는 모든 변화를 지금 다 읽어둔다. 네, 그렇게 하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인지 오히려 중후반보다 네. 초반에 더 시간을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조칭구단의 바둑을 보면 초읽기 몰리는 게 8시간짜리 본인이 8시간 생각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도 거의 대부분 한 70수, 50수, 70수에 초읽기 몰려버립니다, 그냥. 그러면 이제 승률이 떨어져야 되는데, 상식적으로는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참 희한하게 조칭구단은 승률이 그때부터 어마어마하게 높아집니다. 네. 그러니까 초읽기에 몰리면 실수도 나올 수 있고 좀 심리적으로 불안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뭔가 그런 걸 즐기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제 조칭구단 스타일을 아주 그냥 흠모하는 기사들이 있죠. 이해 못하는 기사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대표적으로 이 강동현 구단하고 네. 이 박정상 구단이 이 조칭구단 스타일을 굉장히 좀 따라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가요? 이 마지막 초읽기에 몰리고 거기서부터 뭔가 상대를 이제 질리게 만드는 네. 그런 형을 구사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강동윤 선수가 뭐 속기 바둑에서 네. 성적도 좋고 뭐 바둑 리그라든지 네. 이래서 속기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장고파예요. 네. 장고 바둑을 잘 둬야지 세계 대회 우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단순한 속기파로는 세계 무대에서는 절대 살아남을 수가 없죠. 자, 흑이 백은 좀 늘었습니다. 여기 늘었다는 건 뭐냐면은 흑이 이쪽을 두게 되면은 여기를 둬서 이쪽 약점을 노리겠다는 거고요. 이거를 좀 캐치한 김기현 선수는 이쪽을 밀어두고 여기를 덮어갔습니다. 상대가 여기를 두자 해놨네요. 이쪽을 막았죠. 네. 자, 오늘의 이제 김기현 선수는 아무래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조칭구단의 바둑을 봤더니 이 전투에서 다들 무너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김기현 선수 입장에서는 전투를 피할 수는 없는 거고, 다만 전투가 생길 때 내가 중앙에 돌이 많으면 유리하다. 전투 쪽에 좀 포인트를 맞춰진 것 같고요. 자, 이제 전투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이 백이 그쪽을 뚫고 나왔다는 얘기는 끊겠다는 뜻입니다. 자, 항상 전투가 누가 유리하냐라는 것은 제일 많이 일단 보셔야 되는 게 주변에 누구 돌이 많냐를 제일 따지시는 게 무난해요. 지금은 흑돌이 많아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김기현 선수가 이제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조칭구단이 항상 싸움을 미리 걸더라라는 겁니다. 네. 지금 끊었죠. 네. 그러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이쪽에 지금 돌을 계속 갖다 놓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나가는 이 방향에 누구 돌이 있냐인데, 근데 지금 처음은 조칭구단이 이쪽에 내 돌이 있으니까 이 싸움은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뻗어두었네요. 네. 자, 서로 이제 이 싸움의 양대 요소, 주변에 돌이 누가 많냐, 싸움이 시작되는 방향에 누가 기다리고 있냐, 근데 하나씩 가져갔습니다. 주변에 돌은 흑이 많고 나가는 방향은 백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싸움이 벌어지죠. 네. 자, 이 수도 좋은 수입니다. 왜냐면 안에서 두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갇히게 되는데요. 갇히게 되면 이 안에서 살아도 좋지가 않고 살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네. 항상 밖으로 나가는 게 좋습니다. 어깨를 짚어갔는데요. 네. 자, 중앙으로 돌이 나가죠. 중앙 쪽으로 돌이 나가야지만 흑의 입장에서는 이쪽으로 돌이 왼쪽으로 꺾어가는 것은 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쪽은 기본적으로 흑이 백이 이렇게 되는 지역이라 백돌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가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으로 네. 나가려고 하는 거군요. 방향을 틀어준 거죠, 지금. 좀 막아서 약간 약한 부분을, 약한 고리를
보완을 했었고요. 네, 일단 아픈 자리입니다. 자, 김기현 선수가 이런 거에 대비해서 우변을 조금 포기하고 이쪽 돌에 좀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만, 네. 네, 역시 급수를 얻어맞다 보니까 네, 베개 모양이 좀 활발해 보입니다. 그냥 흙에 연결을 해야 된다는 게 좀 아프긴 하네요. 네. 자, 이런 데서는 이제 돌이 중앙 쪽으로 나가면은 역시 어려운 바둑인데요. 아, 그쪽으로 둡니까? 이건 안에서 좀 네. 안형을 구하겠다는 수가 네네. 보이는데요. 네. 그래서 대체로 이 안에서 살아도 흙이 가져가는 집이 이렇게 크지가 않죠. 물론 이렇게 막고, 네, 이런 살 수는 있는데, 네. 좀 이렇게 두 집 내고 사는 거는 큰 의미가 없고요. 글쎄요. 지금 이 마를모둔수는 굉장히 나중에 만약에 지게 되면 이 수가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백은 돌이 나갔죠. 네. 공격하기 위해서는 일단 포위를 해야 됩니다. 둘러싸고 봐야 되니까 지금 나가면서 백 흑돌을 좀 공격을 합니다. 이 세력 바둑, 두터운 바둑을 짜기가 굉장히 힘든 게 또 네. 그걸 잘 활용하는 수법을 두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뭔가 두다가 잘못 두면 공배가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렇죠. 자, 우선 조채훈 구단의 공격은 좀 보기 드물게 보는 건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의아하시겠지만 예전에는 조채훈 구단은 공격이 아예 없었죠. 무조건 극단적인 실리에 타개형으로 가는데, 그렇습니다. 네, 조채훈 구단이 이제 90년대 후반 이후로는 이런 모습이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공격도 많이 시도를 합니다. 1인자라면 누구나 겪는다는 깊은 변화를 네. 조치훈 구단도 겪었던 건데요. 이 공격의 즐거움이란 이게 이삭줍기죠. 물론 돌을 잡으면 더 좋고, 근데 돌을 잡지 않더라도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이제 뜯어 먹습니다. 네. 흙은 이제 이런 식으로 두고 살 수는 있겠지만, 백은 굉장히 이제 불로소득이죠. 굉장히 짭짤합니다. 공격은 먼저 투자를 해서 나중에 걷어들이는 거고, 실리 작전은 먼저 걷어들이고 나중에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건데요. 이게 기풍에 따라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네. 흙은 밑으로 받아두는 수밖에 없는 건가요? 밖으로 나갈 수는 있는데 네. 이게 좀 고민되는 게, 나가는 건 이렇게 돼요. 이쪽으로 둬서. 네, 꽉 밀어두면. 네. 나갈 수는 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돈다라고 하면은 이 두 점은 못 살립니다. 이제 나중에 단수치게 된다고 보면은 이 두 점이 이제 한 번에는 못 삽니다. 그러니까 두 점을 포기해야 되는 건데, 이 체면상 돌을 포기하려면 여기를 둘 이유가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김기현 선수가 어쨌든 아래쪽을 둘 때는 안에서 뭘 살겠다 이런 생각을 했으니까, 네, 본인이 뒀던 걸 포기하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근데 그냥 돌의 느낌상으로는 네. 뭔가 굉장히 뭉쳐있는 느낌이 들긴 해요. 네. 많이 투자를 한 그렇죠. 것 같긴 한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 점을 포기하더라도 바깥으로 나가는 게 맞는 얘기예요. 원래는. 네. 근데 저라도 나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대가 이 타기 하나로 평생 네, 일가를 이룬 조치훈 구단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치훈 구단과 바둑을 둘 때는 조치훈 구단이 타기하는 형이 되면 내가 좀 피곤하다, 누구나 다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형을 일부러 좀 피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바둑은
좀 굉장히 박빙입니다. 지금 백이 공격을 통해서 약간의 득을 보고 있고 흙이 약간 돌이 좀 뭉친 느낌은 받죠. 네, 하지만 흙이 잡힐 돌이 아니고요. 또 이 바둑에서는 초반에 흙이 포석이 좋았어요. 처음에 이쪽에 모양이 굉장히 아직도 좋습니다. 지금 이제 서봉수 구단도 바둑의 잡초류라고 이제 하는데 네. 김기현 선수도 정말 이 제야에서 갈고 닦은 이 잡초 스타일이거든요. 모양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실전형으로만 바둑을 둡니다. 이런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흙은 어쨌든 이 모양을 깼죠, 지금. 네, 이렇게 둬서 두면 이 모양을 깨고 살았습니다. 백이 둬도 치받으면 집을 없애야 되는데 여기 두면 살아있는 수가 됩니다. 그렇네요. 뭔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흙은 살았고 백의 모양을 깼습니다. 이 모양은 온전히 지금 지켜져 있고요. 네, 살아둡니다. 자, 지금 형은 이제 뭔가 이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이 김기현 선수만의 실전적인 감각인데 이 김기현 선수의 실전 양은 어마어마합니다. 김기현 선수가 김기현 선수는 이제 바둑 학원과 이제 아이들을 지도하는 일을 계속 해오셨거든요. 네. 근데 김기현 칠단이 아이들을 지도할 때를 보면은 철저하게 실전입니다. 바둑을 최대한 많이 두고 아이가 스스로 깨닫게 해주는 그런 형의 교수법을 사용을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험에서 네. 우러나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렇게 김기현 선수도 했을 때, 대국수를 많이 뒀으니까. 실전 바둑이 많이 넣으셨겠죠. 네. 그거를 평생 해오셨기 때문에 실전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실전을 많이 했을 때의 장점은 뭔가 좀 치열한 네. 그런 전투가 벌어졌을 때 무의식 중에 좀 네. 수를 찾는 능력이라든지 네. 좀 이런 게 좀 다른 사람과는 다른 것 같아요. 네. 경험이 많다 보니까 네. 저도 그런 부분에서는 이점이 있는데 또 한 가지 좀 아마추어 분들의 바둑을 보면요, 특히 인터넷에서 보면은 뭐 1만 몇천 승, 1만 몇만 패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그 그런 24시간 분들이- 실시간으로 접속해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 바둑이 실전만 두는 게 이게 당연히 바둑 실력의 이 정도라면 그분들이 제일 빨리 늘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의 특징이 바둑 실력은 굉장히 이게 낮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바둑을 너무 바둑만 두게 되면은 내가 뭘 잘못 뒀는지 모르니까 네. 같은 실수를 또 끝없이 반복하는 그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복기도 좀 많이 해보셔야 되죠. 자, 어쨌든 지금 김기현 선수는 이런 좀 보기에는 조금 이상하지만 실전을 통해서 이런 게 자기 류로 좀 굳어진 거죠. 지금 이제 보시면은 이제 보통 저희가 집을 살 때 보통 이런 식으로 셉니다. 이제 보통 1, 2선의 집은 인정을 해줘요. 아, 이런 두터움 정도라면요. 대략 이제 30집, 흙이 이런데 집이 좀 있으니까 40집이 확정이 돼 있어요. 흙집은 네. 40집. 네, 두터움 빼고. 근데 보시면 이쪽이 아래쪽이 100은 10집이 약간 약한데요. 10집. 요거 두 개 합쳐서 또 10집 정도. 좀 20집입니다. 네. 이쪽이 뭐 대략 30집. 40집이 좀 잘 안 나죠. 집으로는 100이 약간 유리한데 이쪽에 뭔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 두터움이라는 게 있고 100이 이 돌이 아직 못 살아 있지 않습니까? 네, 못 살아 있고 혹은 곳곳에 약간의 두터움이 있고 좀 뭐 미세합니다만 굳이 점수를 준다라고 하면은 55대 45 정도로 흙이 약간 좋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서 이제 백이 보통 이제 받아주게 되면 이쪽도 당하고 여기도 당해요. 두 군데를 당하는 거는 정말 뭐 승패를 떠나서 너무 괴로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쪽을 두면은 반대쪽으로 두게 되는데요. 네, 백은 여기 두면 이점이 또 뭐냐면 흙이 마치 못 살아 있다라는 거죠. 아, 네, 근거를 없애는 네. 수도 되네요. 끊어지면은 이쪽으로 두면 물론 삽니다만 백이 나중에 반대로 잡으러 갈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바둑은 이제 흙에 아주 실전적인 밑으로 파고드는 이 지하철 스타일의 바둑이 먹힐 것인가, 아니면은 역시 바둑의 기본적인 이론으로 따지면 이렇게 두지 말라라는 건데 이론이 맞을 것인가, 아니면 실전형이 맞을 것인가, 네. 결과가 얘기할 것 같습니다. 아, 네, 호구 쳤어요. 자, 지금 있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똑같이 지킨 것 같긴 한데요. 네, 지금 이 호구 친 건 네. 이 백의 수에 노림이 있다는 건데, 자, 여기 붙이겠다는 뜻이죠. 백이 늘지를 못해요. 늘게 되면은 여기 두고 네, 돌이 끊어져서 단수가 되니까 백이 잡히고, 네. 이게 잡히면 이건 전멸입니다. 자, 따라서 여기를 두게 되면은 젖혀야 되고요. 이제는 여기를 이제 못 두니까 이제 패가 됩니다. 안 되네요. 네. 이 패는 이제 백은 잡히면 큰일이니까 백은 부담이 크고, 흙은 설령 이렇게 진다고 한들, 네, 이쪽이 빵 때문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잡히지가 않죠. 그러니까 백보다는 네, 훨씬 부담이 덜하다. 그렇죠. 흔히 얘기는 이제 꽃놀이 패가 되죠. 네. 자, 그럼 조치구단 보고 좀 이거 늘어라라는 건데, 조치구단이 이런 거 느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네, 뭐 좋아할 사람은 없겠습니다만 싫어하는 정도가 하늘을 찌릅니다. 만약 받아주게 된다면 뭐 일단 흙은 집으로 큰 이득을 받죠. 일단 백이 약간 부담은 있어요. 어차피 백은 여기 있는 선수가 되는데 이게 좀 아까워요. 왜냐면 집으로는 네, 손해가 될것 살려주니까. 같은데요. 네. 조친구단은 지금 바로는 아니더라도 오히려 반대로 이쪽을 둬서 이으면은 끌고 나가서 이걸 좀 크게 엮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어쨌든 여기가 남아있으면은 이 패 때문에 어째 부담이 돼서 두긴 좀 어렵죠. 자, 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김기현 선수가 역시 실전 경험과 이 양이 많기 때문에 상대가 뭘 싫어한다. 즉, 이렇게 굴복을 강요를 했을 때 이렇게 받아야 되는 수두를 누구나 싫어한다. 근데 그런 거를 기가 막히게 찾은 겁니다. 그러니까 받기는 싫은데 네. 또 이게 붙여오는 게 신경이 쓰이는 건 사실이에요. 자, 지금 천하의 조치흥 구단도 이 김기현 선수의 묘한 찌르기에 네. 지금 급 당황하고 착점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바둑이 이제 인터넷에서도 중계가 되고 있는데, 처음에는 조치흥 구단 쪽에 일방적인 응원이 갔는데요. 지금 점점 김기현 선수 쪽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바둑 내용을 보니까 만만치가 않은 거죠. 참고로 예전에 이창호 구단도 그렇고 조치흥 구단도 마찬가지고, 이 16급 기사들이 난생 처음 두는 신예라든지 이게 잘 모르는 기사하고 둘 때 첫 대국에서 패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 사람이 어떤 스타일인지 모르다 보니까 네. 처음에 조심스럽게 둘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서 처음에 손실이 크면 회복이 쉽지가 않아서요. 하지만 또 상대는 네. 워낙 그 1인자들을 잘 알고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장기전, 그러니까 여러 판 두면은 결국에는
물론 실력 센 사람이 계지만 이 단기전, 단판 승부는 이변이 많이 펼쳐져요. 네. 자, 좀 이런 부분이 이제 조치행 구단이 아픈 데를 콕 찌른 겁니다, 지금. 아픈 데를 콕 찌르다 보니까 지금 백이 좀 잘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조치행 구단이 이제 뭐 지금 옆에 이제 사진을 보시면 굉장히 도리도리하고 뭔가 괴로워하는 제스처가 나오죠. 이게 좀 시작인 것 같아요. 네. 나중에 가면 더 심해지잖아요. 그쪽을 치신 네. 거였어요? 이건 지키겠다는 뜻이죠. 지키겠다는 뜻인데 무슨 의미인지 그러니까 뭔가 득이 있다고 보는 거겠죠? 그러니까 뒀겠죠? 득인 경우는 딱 하나밖에 없는데요. 야, 근데 과연 그렇게까지 봅니까? 여기 이제 이건 대학수죠. 부분적으로는. 네. 왜 대학수냐면 여기 어제 패가 돼야 되는데 아까는 이거라도 이제 잡을 수 있는데 이게 대학수가 돼서 잡는 것도 없습니다. 이건 지키겠다는 뜻이죠. 자, 근데 백이 어떤 이점이 있냐면 나중에 아주 나중에 여기를 잡으러 갈 수가 있어요. 백이. 네, 아, 이쪽을. 흙을요? 네. 먼 훗날 얘기죠. 그럼 이제 이렇게 됐을 때 미리 둬야지만 안형을 깰 수가 있죠. 아, 근데 이 돌이 과연 그렇게 될까요? 자, 전 당연히 그런 네. 생각은 못 했는데, 자, 조치구단은 먼 미래를 내다보고 네. 지금 이 치중한 수가 지금 대략 한 집 정도 손해인데, 한두 집 손해인데, 자, 네, 어쨌든 어렵습니다. 네, 만약에 잡으러 가거나 공격하는 상황이 안 생긴다면 치중한 거는 손해수죠. 정말 미세한 것 네. 하나까지 네, 생각을 하는 조치훈 구단입니다. 예, 조치훈 구단이 네, 예전에 비하면은 이제 본인을 학대하는 게 굉장히 좀 적습니다만 예, 지금 이제 바둑이 조금 이제 괴롭게 풀린다라고 하면은 액션이 굉장히 많은 스타일입니다. 그럼 막 자신의 얼굴을 때리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네. 얼굴 때리는 건 오히려 좀 강도가 약한 편이죠. 예전에 이제 저희가 세계 대회 같은데 이제 나가보면 굉장히 조용하지 않습니까? 한 30여 명의 인류급 기사들이 다 모여 대국을 하는데 갑자기 그냥 어마어마한 소리가 빵 납니다. 네, 다들 다들- 시선 집중됐을 것 네, 같은데요. 처음엔 너무 놀랬죠. 뭘로 왜 이게 소리가 나나 했더니 돌뚜껑 있지 않습니까? 네, 돌뚜껑으로 본인의 머리를 사정없이 내리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정당께서도 재밌다라고 웃고 계시지만 현장에서 그걸 직접 들으면요. 그 어마어마한 무서움이. 네. 근데 그것도 이제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뻑 소리가 나도 조치무단이구나. 다들 그러고 이제 말아버리더라고요. 조치훈 구단이 지금 초읽기에 몰린 건가요? 뭔가 시계를 네. 누르면서 깜짝 놀라는 네네. 제스처를 했는데, 지금 이게 우리 선수들이 일본에 가서 대국을 할 때 한국 선수들이요? 약간 시간표를 당해요. 간혹. 이거 방식이 좀 다릅니다. 어떤 방식이 식으로 다르냐면은 다른가요? 네. 이게 우리는 이제 남은 시간이 1을 표시해줘요. 근데 일본은 0이 될 때 초읽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 횟수를 이렇게 알려주는 그 방식의 네네. 차이가 있는 거군요. 마지막이 일본은 0이 돼야지 이제 초읽기 시작인데 한국은 1이거든요. 1로 그쵸. 해서 조치구단은 1이 지금 시계가 1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남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지금 굉장히 헷갈리는 거죠. 그렇죠. 네. 굉장히 좀 불안해. 그러니까 일본은 1이라고 네. 되면 2개가 남은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초기에는 한국 기사들도 그런 방식 때문에 논란 적이 있고 일본 기사들은 그렇겠네요. 시간패 당 경우가 더 많습니다. 네.
최종 라운드의 마지막 경기 KH에너지와 상주 꽃감의 대결 상주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상주 꽃감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포스트 시즌 진출팀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잠시 후에 이어보시죠. (2017) 한국기원 총재배 시니어 바둑리그 14라운드 상주 투어로 펼쳐집니다. 소개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김기현 선수가 34세에 입단을 했는데요. 네, 굉장한 노력파입니다. 아마추어 그 당시 입단할 때 김기현 선수가 입단하리라고 아무도 예상 못했거든요. 그렇죠. 제야 그리고- 고수였었는데 네. 그리고 그 나이 정도 되면 스스로 네. 포기하는 선수들이 네. 많은데요. 네. 끝까지 끈을 놓지 않았던 거죠. 네, 흙이 지금 젖혀둔 데까지 진행이 됐죠. 네. 지금 이게 두 기사가 시간이 모두 사용을 할 시점이죠. 김기현 선수도 이제 쉽게 몰린 것 같아요. 네, 네, 뺨 때리기 나왔습니다. 저 정도는 약과죠. 네, 예전에는 엄청 세게 때리잖아요. 저 네. 돌뚜껑 나무로 된 게 엄청 딱딱하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그냥 사정없이 그래서 이렇게 강도가 점점 세질수록 반상이 좀 시끄러운 겁니다. 근데 봐도 굉장히 좀 정적이잖아요. 정적이고 저희가 이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말아라 이런 식 교육 굉장히 많이 받는데 이 조칭구단의 바둑은 바둑 자체도 굉장히 드라마틱하지만 저는 액션이 좋기 때문에요. 네. 많은 팬들이 또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 일본에서도 굉장히 팬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바둑을 둘 때는 정말 무상무념인 네. 것 같아요. 네. 오직 바둑 속에만 빠져드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네, 자 이쪽 띄었습니다. 자 지금 형세 판단은 40대 40 거의 똑같아요. 백도 기본형은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덤이 나오냐 안 나오냐인데 이게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중앙이 네. 10개는 하지만 네, 백도 중앙을 지킬 여유가 있는 건가요? 계속 없죠. 흙이 네. 자변을 키우면 없어요. 지금 들어가야 네. 돼요. 지금 흙이 이제 이쪽은 뭔가 지켜야 되는데 백이 이쪽을 두게 되면은 끊어지니까요. 요건 하나 받아야 돼요. 자, 받았을 때 정수는 지키는 게 맞는데 정수는요. 근데 이렇게 두게 되면은 요 형태가 20집에 가까운 집이 나와서 이거는 백이 못 이겨요. 그렇죠. 아까 뭐 흙이 3선에서 지키는 걸로 네. 계산을 했는데 훨씬 늘어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백이 이기려면은 흙의 집이 이렇게 요 1, 2선만 딱 나와야 됩니다. 여기 집이 생기면 덤 빠지니까 승산 없고요. 아니, 만만치 않고요. 요쪽까지 집이 되면은 이만큼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백은 지킬 여유는 없고 좀 들어와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 경계선이 백이 들어올 수 있는 경계선이 여기는 이건 뭐 살기 어렵고요. 이거는 뭐 아무리 폭파 전문가 조치음 구단이라도 이거는 못 삽니다. 여기는 잡힐 확률이 80% 이상이에요. 이것도 왜냐하면 나가는 공간이 없어요. 네, 다 막히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렇네요. 워낙 좌상이 흙이 네. 두터워서요.
그렇게 따지면 여기 선인데, 왜냐면 여기는 씌우더라도 일단은 공간이 열립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여기를 두게 되면은 삶의 통로는 만들어지니까. 아, 네. 역시 우선으로 갑니다. 네, 여기가 지금 한계예요. 근데 위험해요. 그래도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더 빼고 싶은데, 백은 더 빼고 싶은데, 그거는 이제 흙이 지킨다고 했을 때 덤이 여기 딱 빠지게 되죠. 근데 전체적으로 이런 바둑은 이제 백이 엷어서 승산이 좀 없습니다. 네, 흙은 더 늘어날 곳만 있으니까요. 좀 무리했습니다. 네, 타겟 달인 조치훈 구단이 네. 어떤 타겟법을 보여줄까요? 네. 자, 일단 씌워갔습니다. 네. 자, 이거는 지금 이쪽을 교환하고 뒀다는 게 포인트인데, 여기가 선수가 되죠. 그럼 백이 이쪽에 이제 나왔을 때, 백이 이제 나올 수는 있습니다. 여기 이제 어디에 뒀다고 보고, 나오게 되면은, 여기 치받아 둔 수 때문에 막을 수가 있어요, 이쪽을. 굉장히- 공세가 되는 건가요? 네. 흙도 모양이 약간 찌그러지긴 합니다만, 자, 어쨌든 공격형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두 칸을 띄었는데요. 자, 이제 조채훈 구단의 전매 특허, 그리고 조채훈 구단은 여기까지 올려놓은 일생의 가장 큰 무기 아닙니까? 이 타겟 실력. 네. 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라이브로, 저도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보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 보는 네. 기회가 흔치 않죠. 네. 볼 수 있는 기회가. 그러니까 시니어 리그에 6판을 뒀습니다만, 아직 이렇게, 좀 힘든 주 바둑이 좀 무기를- 없었어요. 조채훈 구단 입장에서는. 네, 쓴 바둑이 없었죠. 네, 굳이 타겟 실력을 보여주지 않아도 그 전에 좀 유리했었거든요. 자, 오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기현 선수가 포석을 네. 굉장히 잘 짰고 네, 또 조치훈 선수를 위기로 몰아넣은 거네요. 네. 일단 이 고목 작전, 고목을 통해서 실리는 좀 내주더라도 자꾸 이제 외곽 쪽에 싸움을 좀 뒀죠. 그러니까 조치훈 구단에게 졌던 기사들을 바둑을 보니까 싸움에서 조치훈 구단의 실리를 막으려다가 바둑이 너무 엷어져서요. 이 싸움에서 지는 경우가 더 많더라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김기현 선수가 오히려 역으로 실리는 내주고 좀 중앙 전투에서 선방한 것이 네. 좀 조치훈 구단을 매우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자, 밀고 나갔어요. 힘차게 올라옵니다. 네. 자, 이거는 지금 이제 끊어서 두는 수가 이제 흙의 약점인데 잡히니까요. 이쪽 안 둘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좀 이쪽을 백이 흙이 두게 되면은 단수 쳐서 이거는 백이 위험하네요. 근데 네. 이 아래쪽은 항상 네. 흙이 여기 두면 살아 있으니까 백이 여기 둬서 잡으러 오는 거는 좀 부담이 있습니다. 자, 조치보다 2점 못 살릴 것 같은데요. 그럼 안에서 좀 삶을 네. 구해야 한다는 얘긴데 이제 거꾸로겠죠. 이제 이쪽을 이제 늘고 이쪽을 늘고 뭐 저걸 이제 버리게 되면은 네, 이런 식으로 둬서 이제 이쪽 모양을 잡는 수죠. 근데 이것도 한 가지 좀 이제 백 입장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게 여기는 또 안정이 될 수 있지만 이 벽이 이제 다 막혔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급소 때리고 공격 가면은 이것도 참 머리 아픕니다. 우리 조치훈 구단 이거보다 더 훨씬 심각하고 어려운 바둑을 타겟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정도는 뭐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든 위기입니다. 조치훈 구단이 지난 경기에서 대마를 상대방이 공격을 하는데 네. 3번을 손을 빼더라고요. 네. 그 정도는 접어주고 가나요? 네, 그래도 살더라고요. 네.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역시 뭔가 좌변에
안정을 취할 네. 것 같은데요. 두 점을 버리는 쪽인데 네. 어쨌든 백은 변 쪽은 수습이 되겠네요. 네. 변 쪽은 수습이 되는데 중앙이 문제입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이쪽을 막게 되면은 7집의 공간을 갖고 있어서 예, 무조건 삽니다. 자, 막았어요. 공격을 계속 좀 가는 거죠. 막더라도 이쪽을 한 점을 잡아먹으면 이제 4집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생긴 넉집은 못 삽니다. 자, 그래서 공격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데요. 네. 자, 우리 공격 타개하면 좋지요. 공격하면 예전에 이제 바둑팬 여러분들께서는 들어보셨겠지만 이 대마킬러라고 해서 이제 가토마사 구단, 네. 또 우주류라고 했던 다케미야 구단, 이 두 분이 공격엔 또 최고 기사인데 또 한국에는 물론 유창혁 구단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조치현 구단과 완전 네. 상반되는 기풍인 거죠. 네. 이분들은 잡는데 또 도사인데 조치현 구단이 이 3대 공격파들을 상대로 대마가 잡힌 적이 없어요. 가장 극적인 이런 대마가 85년인가요? 그때 한국에서 다케미야 구단과 조치현 구단 간에 일본 타이틀 1국을 뒀는데 그때 생중계 됐던 바둑에서 조치현 구단이 상대의 거대한 세력을 모두 깨고 살았는데요. 네. 다 죽는다고 했어요. 그때 다 이건 무조건 잡혔다. 모든 기사가 다 잡혔다라고 하는데 거기서도 살아갔을 틈새를 정도로. 네. 또 찾아낸 거네요. 그거에 비하면 이거는 사실 좀 조치현 구단 입장에서는 좀 쉽겠습니다. 네, 이제 중앙 쪽으로 네. 갔는데요. 자, 근데 하지만 양쪽이 엮여 있어서요. 이쪽도 아직 못 살아 있고 여기도 이쪽이 잡히면 아직 못 삽니다. 자, 아직은 흑이 뭔가 주도권을 잡고 있는 분위기인데 다만 분위기, 이 대국의 어떤 스타일 자체는 왠지 모르게 조치현 구단이 평생 두어왔던 그런 형입니다. 지금 바둑 자체는 굉장히 만만치 않죠. 오히려 바둑 자체는 백이 좀 불리합니다. 오히려. 근데 또 네. 만약에 국후에 인터뷰를 한다면 조치훈 구단은 또 내가 나쁘다고 보지 않았다. 네. 이건 무조건 산다고 봤다. 그럴 수 있죠. 이렇게 얘기를 할 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백은 지금 40집. 이쪽을 이제 깼으니까 이제 흑은 40집이 무너졌습니다. 자, 흑은 뭔가 이제 좌변을 어쨌든 좀 물고 늘어져야 되는데요. 이쪽을 가운데서부터 째고 가는 방법이 있고요. 좀 밑에서 잡는 방법이 있고, 강도로 생각하면은 중앙 쪽을 째고 가는 게 흑은 좀 낫습니다. 이쪽을 두고 나오더라도 나가는 게 연결이 만만치도 않지만 어쨌든 흑은 공격을 세게 잡으러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여기 두면. 자. 자. 지금 이 두 팀은 이제 전반기 때 결과는 전북 상주 꽃감이 3승을 거둬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이제 지금 다른 팀들은 KH 에너지를 응원하는 팀이 많죠. 오늘 게다가 또 3대0 승리를 해주면
해줘야 되는 팀들이 많습니다. 뭔가 포스트 시즌 진출이 네. 가능성이 있는 팀들은 아마 KH 에너지를 네. 응원할 텐데요. 네. 지금까지 시니어 리그에서 3대0 승리는 총 6번이 나왔는데요. KH 에너지는 상주 꽃감에게 3대0으로 졌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이겼고요. 네. 네. 자, 봐도 형세는 흙이 좋은데 난이도는 흙이 좀 더 어렵네요. 백의 입장에서는 흙이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 맞춰가면 되고요. 자, 지금 이 바둑에서 흙은 이쪽을 먼저 공격을 하느냐, 중앙을 먼저 공격하느냐, 공격을 아예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뭔가 좀 도서 네. 이득을 봐야 할 텐데 네네. 또 그 술기가 쉬운 게 네. 아니죠. 그렇죠. 흙의 입장에서는 좀 약간의 즐거움이 조금 있는 게 이쪽을 붙이면 이 건너 붙이는 수가 있으니까 네, 치받아야 됩니다. 네. 네. 이쪽을 치받으면 호구자리 뒀을 때 백이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흙의 즐거움인데 그래서 여기 백이 치중한 수가 왜 뒀는지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흙이 붙여서 공격하면 공격 같지 백이 두는 경우는 좀 없습니다. 이런 즐거움이 남아 있어서 아무래도 흙이 전체적으로 집은 좀 많이 불어납니다. 지금 김기현 선수의 가장 큰 고민은 집으로만 따지면 이쪽을 밀고 들어가는 게 제일 큽니다. 여기 두면은 일단 흙이 근소하게 유리한 가운데 종반전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쪽을 두게 되면 백이 어딘가 두니까 공격은 이제 끝나죠. 아, 공격을 선택했습니다. 네. 자. 지금 공격을 할 수 있냐,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지금이 이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김기현 선수는 공격 선택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뭔가 네. 안형을 없애는 쪽을 네. 선택한 것 같아요. 아까 정대원 캐스터가 저 친구들은 3번은 손을 빼고도 사이더라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내용이라면 백이 여기서 손을 빼버리고 네, 큰 막아버리면 끝내기를 들 수도 있는 거죠. 네, 이쪽을 막아버리면은 이제 잡히지 않으면 이제 백이 집으로는 확실하게 네. 앞섭니다. 네. 과연 조치훈 구단의 선택은 집을 내죠. 자, 이쪽을 이제 흙이 받아주게 되면은 백의 입장에서는 이쪽을 두게 되면은 거의 살았다고 봐야 돼요. 이쪽을 두게 되면. 네, 조치훈 구단 스타일상 이렇게 살기는 뭔가 심심하다. 네, 뭔가 손을 좀 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받았고요. 네, 받았고요. 네. 좀 세졌어요, 네, 강도가. 그런가요? 얼굴도 얼굴이 좀- 붉어졌고요. 네, 지금 김기현 선수도 이런 거 처음 지금 보거든요. 당하는 거죠. 네, 김기현 선수도 지금 뭐 이런 게 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지 하면서 네, 김기현 선수도 흔들리는 것 같은데요. 네. 오히려 붙여봤는데요. 네, 붙였어요. 자, 이렇게 붙여가는 게 좀 위험한 수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백이 살아야 네.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흙을 끊어가는 네. 거니까. 근데 어떤 살아 있어요. 뜻일까요? 양쪽에 살아 있어서. 네. 그러니까 지금 조치훈 구단이 네, 괴로워할 만합니다. 왜냐면 지금 초읽기다 마지막 초읽기죠 지금. 그렇죠. 지금 이 치받은 이유가 뭐냐면 지금 보니까 이제 끊어서 백은 이제 잡게 되는데 단수 치면은 나가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네, 다칠 것 두봤자 같아요. 의미 없죠. 네. 그러면은 이제 이쪽은 이제 드러내고 끝내야 되는데 여기가 요점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백돌이 있어야지. 백이 있으면은 사이고.
흙이 있으면은 이제 못 삽니다. 이제 말 그대로 급소인데 지금 이거를 여기 두다가 이걸 반대로 뺏겼어요. 조칭구단이 지금 오류가 났습니다. 지금 에너지가 떨어지고 있어요. 뒤로 돌려치는 수를 못 본 건가요? 약간 그럴 수도 있죠. 김기현 선수가 이 잔수라고 하죠, 저희가. 그러니까 부분 스윙기가 굉장히 강합니다. 네. 작년에 MVP까지 올라간 원동력이 바로 이 잔수, 이 부분 스윙기인데 지금 오히려 조칭구단이 여기서 한 방 맞았습니다. 이제 손을 뺄 수가 없네요. 이 바둑의 핵심은 이제 살고 죽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것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여기에요. 누가 네, 오느냐 참 네. 중요하죠. 흔히 15집이라고 하는 반상 최대 끝내기. 네. 흙은 여기를 두면은 설령 못 잡아도 미세한 바둑으로 종번 맞이할 수 있고, 백은 여기를 둬야지만 확연하게 집으로 앞설 수가 있습니다. 네. 우선 공격 네. 이어나갑니다. 지금 이쪽이 백이 일단 실수네요. 조치영구단이 실수를 했습니다. 네. 여기 얻어맞고는 갑자기 위험해졌습니다. 왜 위험하냐면은 이게 사는 게 어렵진 않은데요. 이런 식으로 사는 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사는 거는 다 막힌 다음에 이쪽이 잡힙니다.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중앙 처리가 백이 굉장히 섬세해야 됩니다. 양쪽을 엮어갈 수가 있네요. 네. 흙은. 지금 게다가 이 백의 또 애로사항은 이쪽이 자충이 걸려 있어요. 그래갖고 지금 여기서 이런 데를 못 둡니다. 이렇게 됐다 보면 못 두죠. 네, 백이 위기인데요. 생각보다 우변이 많이 앞서였네요. 네, 자, 좀 조치영구단의 전승이 위태롭습니다. 네. 반대로 상주꽃감은 한 판만 이기면 포스시즌 네. 진출 확정이거든요. 네, 팀이 지더라도요. 상주꽃감도 2승을 해야 되는 게 1승 2패가 되면 3등이고요. 아, 순위가 차이가 네, 있죠. 3등이니까 네. 올라오기가 단판 승부는 올라오기 쉽지 않습니다. 되도록이면 2위로 올라가는 게 훨씬 유리하죠. 자, 어쨌든 네, 두 점을 또 희생타로 써서 살아갔네요. 네, 조치용단 역시 돌이 잡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 거대한 대마가 물론 한 번 실수가 있었습니다만 이 2점을 버렸습니다. 백이 살았죠. 네. 자, 이 2점을 희생타로 썼기 때문에 이쪽이 약간 엷어요. 네, 흙도 이제 마음 놓고 잡으러 가기는 어렵습니다. 네. 지금도 네. 중앙 이렇게 선수하고 좌변을 뭐 잡으러 가는 수단은 없을까요, 여기? 지금도 되죠. 네. 백이 이쪽을 이제 이었다라고 보면은 뚫리면 안 되니까 이어야 되는데요. 자, 이었어요. 지금도 잡으러 가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도. 네. 그냥 지키네요. 네. 일단 잠깐 쉬는 거죠. 잠깐. 네. 자, 그리고 상대에게 맡기는 건데 여기 둘 수 있겠냐라는 거죠. 지금은 이제 매우 곤란하고 백의 입장에서 이쪽 지켜야 된다면은 여기 들어가면은 중앙에서 좀 네. 이쪽을 잡았습니다. 집으로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이제는 흙도 좌하를 둘 네. 수 있는 기회가 오긴 왔는데요. 이럴 때 바로 둬야 될 텐데요. 자. 그것까지 될까요? 안 받아도 되는데요. 자, 약간의 오류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건 막아서 두게 되면은, 네. 이쪽을 막게 되면은, 지금 여기 끊는 건 의미가 없고요. 이쪽이 갇히게 되는데,
완벽하게 갇히면은 흙이 사활이 걸립니다. 아, 흙의 사활이요? 네, 이쪽에 한 번에 아직 못 살아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1국을 중계를 해드리는 사이에 3국이 대국을 종료했다고 하는데요. 네. 서봉수 지금, 구단이 승리를 거뒀다고 합니다. 네. 상주 꽃감은 일단 1승이 너무 중요하죠. 네. 1승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좀 이제 포스트 시즌 진출은 확정입니다. 아직 네. 순위는 결정이 되지 않았고요. 네, 지금 서봉수 구단 대국이 끝났다고 하는데 이 판을 이기면 서봉수 구단은 개인 다승 1위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네, 강훈 선수와의 경기였는데요. 네, 상대의 전적으로 압도적이었고 또 이번 시즌의 흐름도 좋았고요. 네, 네, 서봉수 선수가 가장 먼저 승리를 합니다. 중요한 판 승리했습니다. 네. 자, 3국은 상주 꽃감이 가져갔습니다. 네, 상주 투어로 벌어졌던 만큼 상주에 있는 분들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네. 가장 기대가 크죠. 또 이 홈이기 때문에 팬들 입장에서도 홈에서 만약에 패배하면 네. 미안하지 않습니까? 일단 서봉수 구단이 중요한 첫 판을 승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시 1국으로 가볼까요? 네, 지금 김기현 선수가 좀 잘 짜오다가 네 이쪽을 지금 들어갔으면은 반상 최대라고 얘기를 네 계속 흙이 좀 좋았을 해주셨는데요. 것 같은데요. 지금은 이쪽에 좀 이제 붙이는 맥을 조치구단이 보여줬죠. 네, 백이 이제 넘어가면은 이쪽을 때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한 번에 못 살죠. 그래서 이쪽을 좀 할 수 없이 뒀는데요. 자, 이게 지금 둔 게 공배예요, 공배. 그러니까 이거 호구친 수가 원래는 여기를 흙이 둘 수 있어서 네. 손을 빼도 됐는데 네, 더서 지금, 후수를 잡은 거네요. 네, 지금 김기현 선수의 실수가 나왔습니다. 이 자리가 워낙 큽니다. 지금 15집짜리여서 글쎄요. 지금 여기를 뺏기면은 이쪽은 물론 득을 얻었는데 2집, 4집, 5, 6, 7집의 득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7집 득을 얻고 흙이 여기까지 뒀으면 흙이 나쁘지 않은 바둑이었습니다. 네. 자, 근데 지금 백은 예, 좌기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네, 갔어요. 네. 그러니까 대마가 심하게 몰릴 때는 조치훈 구단이 자신의 이제 뺨을 때리면서 괴로워했는데 어느 순간 딱 없어졌습니다. 네. 뭔가 김기현 선수 기분 굉장히 나쁠 것 같은데요. 네. 그 자리를 결국 백이 두네요. 호구 쳐놓고 끊어놓고 막는 게 그냥 막는 것보다 득이었던 건가요? 조치훈 구단은 지금 이 바둑에서는 큰 끝내기가 없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후수를 잡아도 네, 어차피 흙이 여기 둔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흙이 둔다라고 보면은 그 전에 그냥 정리를 해버리는 게 더 깔끔하다라고 보는 건데 지금 정다운 캐스터가 얘기한 대로 한 점을 잡는 게 조금이나 득인데 오히려 약간 손해를 볼 때는 조치훈 구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뭐 이런 분위기 아닐까요? 좀 더 확실한 수준. 네. 확실히 좌변도 꽤나 집을 내면서
중앙과 연결이 됐고요. 흑이 공격을 하면서 지입을 많이 얻었을지 상주꽃감과 KH에너지의 14라운드 3경기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이어보시죠.